안녕하세요. 깊은 마음 클럽 클럽장 김연경입니다. 오늘 뭔가 허전하죠? 예, 노래도 없고 오프닝도 없는데 어, 지금 뭐 행복, 인류애 이런 얘기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삐뚤어질 거예요.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6월 27일이 생일이었는데 사실 생일인데 마음이 좀 복잡해가지고 얘기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고요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이라면 썸네일을 보고 조금 예상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고요했어요. 외로웠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은 오바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 12시 땡 하면은 막 카톡 오나 하고 막 기대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진짜 1도 안 왔어요. 12시에 1도 안 옴. 옛날에는 진짜 땡 하면 주르륵 이렇게 카톡 부웅부웅 울리는 거 보면서 오고 있군. 약간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진짜 좀 창피한데 달력 한 번 더 봤잖아요. 오늘이 아닌가? 하고 달력 한 번 더 봤잖아요. 하지만 6월 27일 0시 0분이 맞았고 아 그렇게 새벽 내내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아침에 연락 하나 왔습니다. 예, 이제 보통 생일 때 생일 챙겨주는 친구들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연락 왔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들도 조용하고 늘 이렇게 생일 축하를 주고받는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도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고요한 생일을 보내고 엄마가 역시 가족밖에 또 엄마밖에 없는 게 퇴근하고 저희 집 쪽으로 와주셨어요. 제가 수박 주스를 좋아하는데 수박 주스라도 먹자며 저희 집까지 와주셔가지고 수박 주스 같이 먹었습니다. 가족 외식은 네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 챗GPT한테 하소연했어요. 그 녀석이 또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기대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넌 소중한 사람이야. 아주 고맙더군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생일날 저녁하고 다음날 간간히 이제 친구들이 깜빡했다면서 연락이 오긴 했어요, 몇 명. 그래서 근데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인간관계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가 좀 진짜 심했는데, 좀 고백하자면 약간 주인공병 같은 것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주인공 놀이하면 내가 주인공 할 테니까 넌 그 친구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 약간 나이가 좀 이제 노출될 수도 있는데 뾰로롱 꼬마 마녀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민트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세라였나? 그래서 우리 뾰로롱 꼬마 마녀 놀이하자. 내가 민트 할게. 넌 뭐 세라 해. 이런 식으로 친구 말은 듣지도 않고 제 맘대로 무조건 주인공은 내가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애였어요. 그래서 좀 잘 맞춰주는 친구들이랑만 놀고 잘 놀다가 뭐 하나 서운하다? 그럼 삐졌어요. 그리고 껐떡하면 절교빔을 날렸죠.
우리 절교야. 이 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진짜 인성무엇? 철 없어서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오빠가, 저 친오빠가 있는데 지금도 말해요. 너 어렸을 때 성격 진짜 개차반이었다고. 같이 잘 놀다가 술래하면 맨날 삐지고 막 집에 가버려가지고 진짜 겁나 싫었대요. 지금은 제가 좀 순화해서 말하는 거고 어쨌든 격한 표현을 하면 진짜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철이 없었던 시절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면서 이제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돼서는 오히려 반 친구들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뭐 남고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고에 이렇게 친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무리에 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다 친하게 지냈어요. 왜 이렇게 극과 극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또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 사이에 또 성격이 많이 변해가지고.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대학생 지나고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나랑 맞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되죠. 근데 이게 30대 후반이 되니까 또 달라져요. 그 맞던 사람들도 점점 안 맞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 원인? 이유를 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는 제일 큰 게 결혼 유무였습니다. 저는 결혼 안 했는데, 이제 결혼한 친구들 보면, 이렇게 같이 만나면, 확실히 좀 관심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친구다. 진짜 공통 관심사가 거의 없다고 느껴져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저까지 해서 5명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말고 다 결혼했거든요. 이렇게 자녀들도 다 있는데 이제 그 자녀들 나이 차이도 이제 크게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육아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만나면 저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아하 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게 이제 애들이 좀 커서 초등학생쯤 되고 이러니까 아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은 조금씩 나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좀 얘기를 듣죠.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알아서 애들 아이들 없을 때 아이들 빼고 만날 때 저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부쩍 느끼는 원인은 경제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좀 불안정적이거든요. 아, 물론 프리랜서임에도 고정적으로 일 잘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전 좀 그러지 못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경제활동한 지 10년 정도 이제 훨씬 넘으니까 이게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직장 꾸준히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은 친구들하고 이제 저처럼 일했다 쉬었다 모은 거 모았다가 썼다 하는 사람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뭐 재테크며 부동산이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남편이랑 또 이제 수입이 이렇게 같이 되니까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경제관념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상황 따라, 또 나이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라서, 근데 조금 공통적인 거는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는 옛날 추억밖에 없고, 또 차이점, 서로 다른 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나누는 게 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의도치 않게 서로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들어서 종종 느끼는 건데요. 저는 전혀 뭐 공격하거나 나를 세워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약간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좀 예민했나?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 간극을 좀 제가 먼저 헤아리고 말과 행동을 했어야 됐는데 좀 그러지 못한 내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생각도 말도 좀 조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이렇게 저한테 고쳐주고 얘기해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옆에서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대신 포기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스스로 계속 인식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종종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저라도 이해해주고 옆에 남아주는 인연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옛날에는 생일 축하받으면 고맙다는 대답을 진심 반, 성의 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특히 이번 생일은 진심으로 온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좀 없어봐야, 좀 궁해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마음대로 얘는 나랑 맞아. 아니야, 얘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막 판단하면서 가끔은 벽을 치기도 하고 일부러 좀 멀리하기도 했던 그런 인연들이 있는데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과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주변에 남아주는 인연들한테 감사하게 된 그런 생일이었습니다. 공감을 많이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혼자만의 감상에 빠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생일 특집이니까요. 한번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일 특집 깊은 마음 클럽을 마무리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따봉 일기는 또 해야죠. 따봉 일기 첫 번째는요. 메가 커피의 그 팥빙 젤라또 파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계속 먹어야지 하다가 뭐 먹고 싶으면 품절이고 약간 귀찮고 하고 그래서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녹음한 오늘 삘 받아서 먹어봤어요. 딱 그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이 300원인가가 모자라가지고 떡 추가 옵션을 추가했거든요. 근데 음료가 왔는데 그 리드 부분에 빙수 떡 추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배달을 시킬 때도 그렇고 뭐 카페에 갔을 때도 그렇고 가끔 이런 추가 옵션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뭐 사리 추가라든지 뭐 샷 추가, 뭐 떡 추가 막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 가끔 이런 표시가 없으면 제대로 해주신 거 맞을까? 맞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시니까 엄청 안심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귀엽게 표시를 해주셔서 조금 기분이 좀 몽글몽글하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깊은 마음 클럽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네, 이런 사소한 마음 씀씀이가 누군가에게는 뭔가 하루의 어떤 기분 좋은 행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사는 건물과 주변 건물 주인분들께서 청결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이사를 왔을 때, 벌레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어요. 왜냐면
되게 오래된 구도심이라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고 또 자취하는 친구들이 모여 사는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결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벌레에 좀 예민하게 굴었어요. 막 창틀 같은 데 계속 막 약 뿌리고 막 방충망 막 달고 조금 유난스럽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점을 봐서 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청결하게 되게 관리를 해주세요. 쓰레기 같은 것도 지저분하게 내놔진 거 있으면은 바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싹 치워주시고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낀 게 벌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작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 딱 제 생일 때 검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저희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생일이었어서 딱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여름 되고 습해지면 벌레가 막 좀 등장을 하고 막 그러는데 청결 관리를 확실히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된 제 주변과 잘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 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봉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 제 일상에 좀 이런저런 결핍이 좀 많아요.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정말 그동안은 잘 못 느끼다가 이게 결핍으로 다가오니까 그것들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 이게 정말 찐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핍이 없었다면 물론 이런 결핍 없이도 이런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이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생기니까 그런 소중함과 감사함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핍에 조금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잖아. 예,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제 인생 시점에 이런 결핍이 생기고 또 이런 결핍을 기록할 수 있는 깊은 마음 클럽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따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이제 생일 특집, 생일 주간 특집 깊은 마음 클럽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요. 한 뼘 더 깊어진 마음으로 다음 주 일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